24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 세상을 떠나며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러일 전쟁을 중재하고 모로코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나쁜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오늘은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58년 10월 27일 미국 뉴욕주 뉴욕에서 살던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던 아버지 시어도어 루스벨트 시니어와 어머니 마사 블록 사이 4자녀 중 둘째로 태어난 시어도어 루스벨트. 맨해튼의 상류 집안에서 태어난 시어도어는 어려서부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병약했던 시어도어는 어렸을 때부터 천식과 폐렴 등 잔병 치레가 심했는데 이런 시어도어를 지켜준 이가 바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자다가도 아들의 기침 소리가 들리면 바로 일어나 아들의 가슴을 쓸어내려주고 천식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컥컥거리면 아들을 안고 뉴욕의 밤거리를 마차로 달렸다고 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 아들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보살핌과 조언을 받고 자란 시어도어는 무사히 유아기를 보낼 수 있었고 10대가 되자 그때부터는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훗날 시어도어는 하이킹, 승마, 수영, 복싱, 레슬링 등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만능 스포츠맨이 되었습니다. 몸은 건강하지 못했지만 시어도어는 호기심이 무척 많은 쾌활한 아이였는데 특히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 읽은 책은 그대로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1876년 18살이 된 시어도어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시어도어는 꾸준히 체력을 단련한 덕분에 알아주는 몸짱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또 대학 권투클럽에 가입해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학 2학년 때인 1878년 시어도어의 아버지는 47세의 젊은 나이로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 시어도어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내가 너를 만나서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모른단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는 큰 고민이나 걱정이 생기면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결정이 쉬워진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며 당시 돈으로 65,000달러, 요즘으로 환산하면 23억이 넘는 돈을 시어도어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 덕분에 시어도어는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상위권에 속하는 성적으로 하버드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로스쿨로 진학해 법률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시어도어. 하지만 법학보다는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시어도어는 하버드 대학 시절부터 국방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1812년 해전이란 책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오랫동안 해군 관련소로 고전이 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시어도어는 로스쿨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중퇴를 하고 마는데 이번엔 정치의 뜻을 품게 됩니다. 1882년 24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력과 가문의 후광을 등에 업고 공화당에 입당, 그리고 뉴욕 주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초보 정치인이 된 시어도어는 부패한 파벌 정치에 저항하고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주며 겁없는 의원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지만 동시에 공화당 내에서 많은 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버드에 다닐 무렵인 1878년 시어도어는 친구를 통해 저명한 가문의 딸인 앨리스 해서웨이 리를 만나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앨리스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하게 된 시어도어는 열렬히 구애를 했지만 처음에 앨리스는 이런 시어도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도어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다가갔고 결국 1880년 10월 둘은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시어도어가 22살, 앨리스가 19살 때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 시어도어는 컬럼비아 로스쿨을 거쳐 뉴욕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던 중 1884년 둘 사이에 첫 아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첫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 후 시어도어의 어머니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 아내 앨리스마저 신장병으로 눈을 감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두 사람을 단 몇 시간 사이에 떠나보낸 시어도어. 내 인생에서 빛은 사라졌다 라고 일기에 쓸 정도로 시어도어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얼마 후 딸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있는 자신의 목장으로 가서 2년 남짓 카우보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떼를 키우며 목장을 운영하고 국경 보안관으로 범죄자도 체포하는 일을 하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시어도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어릴 적 친구였던 에디스 캐롤을 만나 1886년 12월 런던에서 재혼을 하며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886년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시어도어는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집필 활동을 하며 작가로서 왕성히 활동을 이어갑니다. 실제로 시어도어는 출판한 책만 40여 권에 달할 정도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책을 낸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1888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 벤자민 해리슨을 위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1889년 대통령이 된 벤자민 해리슨에 의해 미국 시민봉사위원회에 임명이 됩니다. 이후 1895년엔 뉴욕 경찰국장을, 1897년에는 해군 차관보로 임명이 되며 다시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방 문제에 관심이 컸던 시어도어는 해군부 차관이 되자마자 해군력 증강에 온 힘을 쏟았는데, 그러면서 비행기를 개발해야 한다, 하와이를 병합해야 한다, 남아메리카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운하를 건설해야 한다는 등 과감한 주장을 펼치며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골치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차관보가 된 지 1년 후인 1898년 쿠바를 놓고 미국 스페인 전쟁이 일어나자 시어도어는 해군 차관보를 그만두고 직접 의용군 러프라이더를 조직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시어도어는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전쟁 영웅으로 급부상했고, 비록 정규 군인은 아니었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 대령으로 특별 임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98년 전쟁 영웅이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 곧이어 1900년 대선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지목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당시만 해도 부통령은 그다지 인기가 없는 명예직으로 정치 경력의 최종점으로 여겨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평소 시어도어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공화당 간부들은 시어도어를 부통령 후보로 적극 추대했고, 시어도어 역시 나중에 대학 강사 자리나 알아봐야겠다며 부통령 자리를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1년 9월 부통령이 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 바로 윌리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 세상을 떠나며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가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43세의 나이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연소로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 참고로 시어도어는 이후 1905년 재선에 성공하며 전임 승계 대통령 중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대통령이 된 후 시어도어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회사, JP 모건의 금융회사, 록펠러의 석유회사 등 거대해진 재벌 기업들의 횡포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소득세도 독점 제한법도 노동 3권도 보장되지 않던 시대로 거대 재벌 기업들은 서로 짜고 담합해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나라 재정까지 주물럭거리는 등 그야말로 황금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도어가 대통령이 된 후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시어도어는 뉴욕 주지사로 있을 때부터 독점 기업들에게 세금을 신설하는 등 반재벌 정책을 펼쳐왔고, 취임 직후에도 강도 귀족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재벌 개혁의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에 개입해 노동자 편에 서서 재벌을 굴복시키고, 오래전 제정됐으나 그동안 잠자고 있던 셔먼 독점 금지법을 부활시켜 노던증권, 모건철강, 스탠더드 오일 등 당시 최대의 트러스트들을 해체시키며 미국 기업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또 재벌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금지하는 엘킨스법, 철도회사 운임을 규제하는 햇번법, 식품 제법들의 비리를 차단하는 육류검사법 및 식품의약규제법 등을 차례차례 입법시키며 자신의 뜻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갑니다. 그러면서 시어도어는 국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재해 모로코 분쟁을 해결하고 포츠머스 회담을 주선해 러일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포츠머스 조약을 맺기 2달 전 시어도어는 자신의 측근인 육군장관 테프트를 도쿄로 보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기로 합의한 뒤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이 제3국의 침략을 받으면 미국은 즉각 개입한다는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절대 곱게 볼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이 모든 일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일이었으니 사실 시어도어는 그 누구보다 노골적인 팽창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의 제국주의 노선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장한 세계 경찰론을 처음 꺼낸 사람이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였죠. 그는 먼로 독트린을 수정해 서방구에서는 미국이 국제 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남미 국가들의 부채를 갚아주는 유화 정책을 펼치고 그들이 유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03년 파나마가 콜롬비아에서 독립할 수 있었고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 태평양의 중요한 관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군 강화에도 공을 들여 대백색 함대를 창설하게 되는데, 그가 퇴임하던 무렵엔 미국은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함대를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도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보다 환경 보전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1902년 크레이터 국립공원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임기 중 국립공원의 수가 2배로 늘어났으며, 1903년엔 루이지애나주의 펠리컨 섬을 미국 최초의 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임기 중 50개가 넘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정도로 환경 보호에 큰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1909년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시어도, 그때부터는 주로 해외를 돌아다니며 좋아했던 탐험과 사냥을 마음껏 즐기는데, 특히 아프리카 여행을 하며 사자나 코뿔소 같은 야생동물을 원없이 사냥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그렇게 지탄을 받지 않던 시절로, 실제로 자연보호운동을 시작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알고 보면 프로 사냥꾼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자연에서 동물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탐험과 사냥을 즐기고 또 틈틈이 책을 쓰고 기고를 하던 중 시어도어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1912년 대선에 다시 출사표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미국의 헌법에 연임 규정이 따로 없었지만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2선만 하고 물러난 이후 최대 2선만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3선을 꿈꾸었던 시어도어는 결국 다시 대통령에 도전, 그것도 당을 깨고 나와 신당을 창당해 출마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게 되죠. 결과는 폭망, 오히려 공화당을 분열시키며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후에도 3선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시어도어는 1920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갈 꿈을 꾸며 러닝메이트 후보까지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던 1919년 1월 6일 잠을 자다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인은 관상동맥 폐쇄, 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러시모아 산에 큰 바의 얼굴에 새겨져 있을 정도로 미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미국 역사에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며 20세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닦은 대통령이자 정당이나 의회가 아닌 대통령을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만든 최초의 근대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가 순위나 인기 순위에서 늘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조선의 지배를 인정해준 참 나쁜 사람. 지금까지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